안녕하십니까. 허경민의 부활 여부가 중요하다. 24시즌 여전히 유격수 부분이 고민이다. 그래서 박준영의 성장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 허경민이 부활해야 된다. 23시즌 허경민은 부진했었습니다. 24시즌은 적어도 21시즌만큼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허경민 이 친구도 한 시즌 140경기를 다 뛴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도 은근히 잘게 잠부상을 좀 달고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24시즌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왜? 또 시즌 끝나고 FA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24시즌 주전 유격수는 누굽니까? 개막전을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김재호일까요? 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냉정하게 실력으로 완벽하게 개막전에 김재호 선수를 제치고 나갈 선수가 과연 있느냐, 누구냐 라는 거를 제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박준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재호의 이제 차세대로 볼 수 있는 숏은 물론이거니와 서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내야에 또 거포로서 장타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타격, 파워 충분히 너무 매력 있는 선수고, 박준영 선수는 두산 현실로 보면 3루보다는 유격수에서 계속 키우는 게 팀을 위해서 맞다고 본다. 왜? 허경민 선수가 일단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유찬이 발전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유찬 같은 선수가 전형적인 진짜 정통적인 클래식한 내야수 그런 선수죠. 근데 이유찬 선수가 세칸, 대주자 이런 걸로 멀티플하게 쓸 수 있는 요원이다, 옵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친구도 발전하면 문제가 없다. 1루는 양석환이 있습니다. 양석환은 대형 FA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이제 급이 다른 선수가 됐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그러면 실력으로 보여줘라. 에버리지만 업그레이드하면 홈런은 누가 뭐래도 알아서 하니까. 김민혁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 2루는 강승호가 먼저 당연히 갈 거다. 이 친구도 에버리지만 업그레이드 되면 파워를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선수기 때문에 분명히 파워 있는 2루수, 이 장점 있는 선수다. 그 다음에 포수는 김기현의 합류가 반가울 겁니다. 어깨도 좋고 포수로서 방망이도 적극적인 친구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승현 선수보다 24시즌 백업으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 타격도 답답하지 않다. 적극적인 스타일이다. 좋은 백업 포수를 영입한 두산이다. 자, 보세요. 내야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전 두산 내야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산이 유격수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게 어색합니다. 24시즌 역시 유격수는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김재호, 박준영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맞다. 두산은 유격수 오디션에서 떨어진 선수들이 2루 혹은 유격수 백업으로 엔트리 경쟁을 할 것이다. 유격수 자리 말고는 확실한 주전 옵션들이 결정되어 있다. 허경민, 양석환, 양의지가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 내야입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민의 부활 여부가 중요하다. 허경민 선수가 부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적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는 유격수 포지션. 시즌 내내 결국 유격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박준영 성장 여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절대성에 차지 않습니다. 허경민 선수의 통산 기록을 좀 보시면 이 친구 통산 타율이 3할이 넘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경민은 130경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허경민 선수도 잔챙이 부상, 잔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경민 선수의 이제 두산에서의 커리어는 이렇게 끝이 났다. 24시즌 유격수 출장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전민재 선수가 게임 수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선수, 그리고 김재호 선수, 이유찬. 그래서 유격수가 지금 24시즌에 주전이 이렇게 없이 거의 4분할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시는 대로 유격수에 확실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리도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박준영 선수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는데 야도 보면 아직 갈 길이 구만리다. 그렇게 밀어주는데 햄스트링으로 떡하니 또 5월달에 브레이크를 걸리잖아요. 그리고 복귀해서 또 햄스트링. 홈런 20개 잠실에서 그냥 칠 수 있는 선수라니까요. 코칭 스텝도 24시즌에 계속 기회를 주고 기용을 할 때마다 한두 경기 뛰고 부상, 한두 경기 뛰고 부상. 그러면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갈 뿐더러 누군가 만약에 그 기회를 잡아버리면 박준영 선수도 그냥 기회 없이 유망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보신 대로 전민재 선수, 다시 김재호 선수 기회를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 다음 김재호 선수 은퇴를 했습니다. 야, 근데 야도 또 무슨 피가 흐르는지 주전으로 한 3, 4년 뛰고 나니까 방망이도 쭉 올라오더라고.
수비는 뭐 부드러우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센스 있는 수비 그리고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 밀어치는 타격 능력 인정이에요. 참 얄미울 정도로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라이벌팀 선수였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늘 묵묵하게 야구 자체 좋은 야구를 참 많이 보여줬어요. 인정, 리스펙. 이유찬의 발전을 기대했던 시즌인데요. 이유찬 선수 출정 현황인데요. 2루수, 3루수, 우익수, 유격수, 좌익수. 자, 이걸 놓고 보시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유찬은 그래도 야구 센스는 좀 있는 친구구나 라는 거. 이상하게 두산 팬 여러분들 이유찬 선수 인정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인정하기 싫으시죠? 이유찬 선수는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 내야의 포지션을 투포수 빼고 다 들어가고 외야까지 저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친구가 타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지 이슈로 전혀 출전하지 못했던 박계범. 사실 박계범 선수의 자리를 롤을 이유찬 선수가 해준 겁니다. 전민재 선수가 해줬고.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가 상당히 출장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타석에선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고 24시즌 두산 내야의 최고의 수확은 저는 김기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선수 타격 제가 뭐라 그랬죠? 적극적인, 답답하지 않은 278, 홈런 5개. 아마 두산 팬 여러분들이 포수로서의 기본기 가지고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아마 타격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2차 드래프트로 이런 선수를 얻는 것이 미스테리인 건지 이런 선수를 안 쓰고 방출하는 팀이 미스테리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스테리입니다. 양의지입니다. 지난 시즌에 119경기, 120경기를 나왔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러 슬슬 방망이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홈런 한 17개 치시고 그 와중에 타점 94개 하시고 이 친구는 제가 다른 거 안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양회장 하는지. 자, 이거 보세요. 2사 득점권 타율이 3할 9푼 6리. 2사 후에 옵스가 18이 넘어요. 옵스가. 그것도 그냥 득점권이 아니라 2사 득점권. 그 다음에 그냥 득점권 3할 9푼 3리. 노림수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강승호. 이제 강승호에 딱 어울리는 거. 2할 8푼에 홈런 18개. 딱 강승호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는 타율보다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6번 유형의 타자. 결국 이 친구가 올해 6, 7번에서 2할 8푼대 홈런 18개. 근데 저는 여기에 양석환 역시 딱 본인한테 어울리는 성적이라고 했는데 양석환 선수는 홈런이 34개인데요. 에버리지가 2할 4푼이에요. 저는 양석환의 맥스를 2할 6푼으로 보거든요. 근데 23시즌에 2할 8푼을 치길래 그러면 요렇게만 연속성을 가져가면 이건 얘기 끝났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겁니다. 스윙 자체가 극단적인 스윙이에요. 걸리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근데 이 친구도 미스테리 유형이에요. 타율이 2할 5푼이 안 되는데 잠실에서 홈을 쓰면서 34개를 넘긴다?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걸리면 가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선수를 중심 타선에 넣을 수밖에 없는 두산의 구성이 아쉬운 거죠. 이런 친구가 6번, 강승호 7번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챔피언급 타선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두산의 여태까지 팬 여러분들이 두산 전성기 때 봤던 내야에서 벗어나시지 못하셔서 그랬지 사실은 두산 내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내야는 아니었습니다. 두산 내야는 스태티즈 기준으로 4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다. 다만 유격수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아쉽다. 외야 김재환의 부활이 진짜 필요하다. 김인태 또 부탁하마. 라모스의 합류로 외야가 기대됩니다. 김재환이 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욕심 내려놓고 25개 홈런, 2할 8푼, 100개 타점 이 정도만 해줘. 욕심 안 부릴 테니까. 라고 미션을 걸었죠. 정수빈은 문제없다. 1번 타자랑 중견수. 올 시즌 역시 두산의 1번 중견수 정수빈이다. 김인태가 지명타자로 갑니까? 제발 좀 그래라. 안 다치고 지명타자로라도 부상 없이 120경기만 좀 나와라. 라모스 3할 20홈런이면 되나요? 김대한의 성장이 더디다. 이 친구도 보면 박준영과입니다. 투수, 야수. 근데 본인이 야수하겠대요. 그 다음 조수행은 특화된 선수입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1군 엔트리 한 자리 예약입니다. 바로 주루에 특화된 선수죠. 수비하고. 프로에서는 이렇게 특화된 본인만의 무기 있으면 1군 정착에 상당히 유리하다. 김대한과 조수행의 차이다. 백업 1순위는 조수행이다. 양찬열 백업 이상 어렵다. 외야는 내야에 비해서 공격력이 우선시되는 파트인데 23시즌 김재환, 김인태의 부진, 부상, 외야 공격력이 23시즌에 확 떨어졌어.
그래서 24시즌은 김재환이 정말 중요해. 라모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할 거야. 김인태가 부상이 없다면 3시즌보다 기록적으로 훨씬 기대된다. 그러면서 제가 야수 종합 뭐라고 써놨냐면 야수는 첫째도 둘째도 유격수.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경기하는데 두산 야수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사실 두산 야수층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전성기 시절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상하게 라모스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다른 게 터졌죠. 자,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의 부활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뭔가 부활하다가 말았어.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좀 약간 김 빠진 느낌? 김인태한테 부탁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김인태한테 다른 부탁을 했죠. 라모스 합류로 기대했던 외야. 여기도 뭔가 아쉬워요. 근데 보면 김재환 선수가 올라왔어요. 이 3시즌에 비해서 보시면 김재환 선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타율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어요. 네, 홈런도 29개 때렸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타율 2할 8푼에 홈런 25개 100타점 가까이만 쳐줘라.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다. 딱 그렇게 했잖아요. 단 4번 타자 중심 타선이면 이걸 좀 어떻게 해줘봐. 이 득점권 좀 어떻게 해줘봐. 득점권 2할 5푼 9리 2사 득점권 2할 3푼 1리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줘봐. 다 올라왔는데 득점권에서 클러치 능력이 좀 아쉽다. 김인태 5경기 나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이슈 때문에 라모스입니다. 제가 이 친구 혼나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게 결국은 실력보다는 역시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컸던 거죠. 한마디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으니까. 제라드 이 친구가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지금 매치에서 메이저리그 로스터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산이 여력이 조금 있었으면 이 친구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 친구 그 빠따 치는 것도 빠따 치는 건데 수비 기본기가 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 하나하나를 너무 성실하게 합니다. 플레이 하나하나를 절대 허투루 하지 않더라고요. 아 멋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조수행 이 친구 제가 특화된 선수라고 했잖아요. 백업으로 1순위. 근데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수행이 주전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타격까지 성장하더니 바로 도루왕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수행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에 비해서 타율이 올라간 거지 주전 타율로 2할 6푼 5리? 이건 외야수 주전의 타율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수행 선수의 이 발전이 두산의 외야 뎁스에 확실한 무기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왜? 이제 김민석 선수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수행 선수가 백업으로 나와도 되고 조수행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선발로 나와도 돼요. 조수행이 선발로 나와도 타격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상대한테 줄 수 있는 프레셔 그리고 기대치는 달라진 겁니다. 자, 정수빈은 2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출루율이 376. 근데 정수빈 선수가 136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의 어느 정도 책임 할당량은 전 다 했다고 봅니다. 외야 WAR 보겠습니다. 두산이 3위입니다. 저는 두산의 외야가 정리해드리면 일단 야수는 김기현, 유격수, 숙제. 하지만 두산도 화수분에 브레이크가 분명히 걸렸다. 세대교체에 대한 필요성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두산 베어스의 종합 24시즌을 볼 겁니다. 이승엽 감독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리그 역사상 최초로 왁카전 업셋 패배가 결정적이었다. 불펜 활용도를 극대화시킨 시즌이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해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극심했다. 저는 두산이 가진 것에 비해서 그리고 벌어진 사건 상황들에 대해서 비해보면 이거 선방한 거 아니야? 물론 왁카전 업셋 패배는 저도 두산 팬이었으면 너무 뚜껑 열리고 화났겠지만 페넌트 레이스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고 덮고 4위를 해냈다는 건 그거는 일단 선방한 거라고 인정하자. 거기에 야수 쪽 경쟁력도 예전처럼 샤프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러나 두산 팬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분명히 높아져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즌은 맞아요. 그래서 두산의 24시즌은 어수선한 시즌이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팬 여러분들이 이승엽 감독님한테 불만을 갖고 성적에 화가 났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건 내가 내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전 여러분들의 마음, 심리를 전 100번 1000번 인정합니다. 아무튼 24시즌 말 많고 탈 많았는데 우리 두산 팬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신 거예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24시즌.